서로 생활비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 내 주변에 게임에 1억 쓰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라냐? 개인회생 단점이 너무 미약해서 개나 소나 하죠?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신같이 잡아내죠. 파산은 사실상 힘들죠. 하지 말란 뜻이죠. 자, 오늘도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식한테 현금 서비스 받아서 계속 주고받고 갚을 때도 남편과 제 통장으로 받고 되갚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이 대출을 받아서 그걸 엄마가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남편도 대출 받아서 생활비 쓸 때 와이프 줬다가 다시 남편 채무가 막히면 와이프가 대출 받아서 남편 줬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가족끼리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100만원, 200만원씩 서로 생활비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 이런 거는 생활비로 쓴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고, 가족 간 편파 변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는데 현금이 한 2천만원 남았어. 요걸 내 배우자한테 다 변제해 줘버리는 거야. 신청 직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0끌에서 배우자한테 다 줘버리는 거야. 이게 편파변제로서 개인회생 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게임에 1억 쓰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나라냐? 맞습니다. 뭐 게임 1억 털어먹고 뭐 토토 1억 털어먹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개인회생 단점이 너무 미약해서 개나 소나 하죠? 세금 쓰자 우리. 개인회생 단점이 좀 약하긴 하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불운한 채무자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지, 채무자에게 페널티를 주고 벌을 주려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사실 거의 없죠. 100% 다 변제해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이득이죠. 분할 변제도 되고 독촉도 안 들어오고 훨씬 더 마음도 편하니까. 무조건 최저 생활비 빼고 다 갚아야 되나요? 400 벌면 120 빼고 한 달에 280씩 갚아야 되나요? 본인이 미혼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생계비도 자꾸 높아지잖아요. 밑에 자식 하나 있으면 400 빼기 210만 원이고 밑에 자식이 2명 있으면 400 빼기 270만 원이지. 물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내 생계비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일단 신청은 100% 다 들어갑니다. 자, 오늘 참고할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48년생 나이가 많으신데 예전에 이혼하셨고 자녀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진술서를 보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이죠. 국가를 위해 많이 고생을 하신 분인데 전쟁 후유증도 많이 겪어야 되고 나이가 많은 고령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다. 배우자도 몸이 아파서 병원비하고 해준다고 생활비가 늘어났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본인 주장을 요약하면 생활비하고 배우자 병원비하고 썼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이렇게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월 22일에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3월 3일에 금지명령을 받게 되었죠. 보통 3, 4일 차에 많이 나오고 늦으면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일주일 조금 더 걸렸네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계좌 내역을 법원에 무조건 다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제출을 하면 법원이 이렇게 찾아낸다고요. 계좌 내역을 보니까 사치나 탕진이 좀 있는 것 같다. 청산가치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보정 권고가 바로 내려지게 됩니다. 6항 보세요. 신청인은 신청인과 아내의 지병으로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신청인은 예전에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고 신청인의 채무의 대부분은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것이니까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신같이 잡아내죠. 신청인은 배우자도 몸이 아프고 나도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채무가 늘었다 했는데 신청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살펴보니까 이혼은 5년도 더 된 일이고 채무는 최근 1년에 거의 다 생긴 거다. 그러면 배우자 때문에 채무가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저렇게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밑에 보시면 이분은 직업이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신청인이 신고하는 소득,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연금 100만 원은 1인 생계비 124만 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소득이 있다, 근로활동을 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회생하지 말고 파산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것처럼 사치나 탕진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파산은 사실상 힘들죠. 그러니까 회생도 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고 하지 말란 뜻이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취하하라고 첫 번째 권유를 내리게 된 겁니다. 회생위원회 생각은 이랬겠죠. 최근 1년 내에 대출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용처를 살펴보니까 사치나 탕진 같다. 근데 심지어는 월급까지 심하게 적으니까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취하하시라. 그런 취지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보정 권고에서 우리은행 최근 대출 500만 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그렇지만 월급 100만 원이 적은 것은 여전한 문제점이니까 취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두 번째로 취하를 권유하게 됩니다. 저희는 취하 안 하고 계속 소명을 했거든요. 이분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떻게든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서 탕감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취하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회생위원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계좌 내역을 살펴봤는데 나도 못 사먹는 스타벅스를 뭐 이렇게 많이 사먹었냐. 사치다. 최근 채무인데 전부 다 사치 탕진이니까 취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3번이나 취하를 권유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회생하면서 스타벅스 먹었다고 따지는 건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분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면서 계속 살펴봤거든요. 보시면 파리바게트, 롯데쇼핑, 폴바셋, 롯데쇼핑, 스타벅스, 폴바셋,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이게 스타벅스를 좀 많이 드시긴 하시죠. 그 연배가 있으신 분이긴 한데 스타벅스하고 폴바셋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거 말고 다른 카드나 계좌 내역을 살펴봐도 폴바셋, 이디야, 스타벅스, 롯데쇼핑, 파리바게트, 폴바셋 요런 게 결정타지.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롯데물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연금에 비해서는 외식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셨어. 그리고 스타벅스나 폴바셋이나 이디야에서 커피를 좀 많이 드시긴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지는 몰랐는데 어떻게든 통과만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연금 월 100만 원이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125만 원이 아니고 70만 원으로 깎아내렸죠. 월 소득 100만 원 빼기 생계비 70만 원은 월 30만 원이니까 이거를 3년 36개월 내면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죠. 참고로 월급이 200이면 생계비를 125만 원 빼면 한 달에 월 75만 원 변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이 100만 원이면 생계비 125만 원 빼면 뺄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25만 원 나오잖아. 그러면 변제금을 안 낼 테니까 법원이 나한테 뭐 생활비를 25만 원 더 달라는 말입니까? 저렇게는 될 리가 없겠죠. 저러면 기각이라고, 되지가 않는 거라고.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소득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원에 좀 딱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을 해서 월급 100만 원인데 이분은 생계비 70만 원만 써도 된다. 저렇게 줄여서 월 30만 원으로 통과를 하게 됐던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디 취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월급 100만 원밖에 없다. 내 생계비 70만 원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무조건 통과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월급이 100만 원이면 기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거는 최저시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계속적 반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무직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거는 기각이 되는 게 맞고, 방금 이 어르신처럼 뭔가 딱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걸 주장해서 예외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몇 건 있다는 뜻이지 원칙적으로는 기각이 맞습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설명드리는데 스타벅스 사 먹으면 기각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분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받은 대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소득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소득 대비 지나치게 과소비를 했단 말이죠. 스타벅스를 사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사 먹었든 간에 월 소득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 카페, 쇼핑 이런 데서 쓴 돈이 지나치게 많다 이 말이죠. 그에 대비해서 저분이 버는 월 소득은 1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저걸로 변제금을 내봐야 얼마 내겠냐. 이런 부정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원금의 37%를 변제하고 63%를 탕감받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청산가치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최근 대출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1000만 원 청산가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위원님도 통과시켜 주려고 봐주신 거야. 만약에 최근 대출 전액 청산가치에 넣으라 했으면 한 3천만 원 들어왔을 거니까 한 달에 83만 원 변제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 연금 받아서 84만 원 변제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봐주셔가지고 그냥 청산가치 1000만 원만 조금만 집어넣은 거죠. 청산가치가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3년 동안 1000만 원은 더 갚아야 되니까 한 달에 최소한 30만 원 갚아야 되니까 1인 생계비를 깎아내리는데 70만 원까지 깎아내린 거죠. 이러면 대충 1000만 원 조금 더 변제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채무가 2950만 원인데 10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탕감받게 되셨습니다. 그 여담이긴 한데 최근 채무를 어디 썼는지를 제일 엄격하게 법원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최근 채무라면 회생 신청하는 날이 6월 1일이라면 작년 6월 1일부터 오늘 6월 1일까지 빌린 돈들이요. 그래서 이 최근 채무를 어디 썼는지 보고 과소비라면 기각을 하거나 취하를 권유하는 게 맞긴 합니다. 최근 채무를 봤는데 롯데쇼핑에서 쓴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롯데쇼핑에서 적당한 생활비를 썼으면 됐는데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롯데백화점이나 롯데쇼핑, 스타벅스 이런 데 가서 돈을 썼다면 사치나 탕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각 권유가 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이분은 냉정히 말하면 참전 용사인데 그 국가 유공자인데 스타벅스 좀 사 먹으면 안 되나? 뭐 국가에서 크게 해주는 것도 없던데 보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까지 하고 오신 분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좀 먹으면 안 되나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취하 권유하다가 원래 100만 원이면 기각하는 게 맞긴 한데 최근 대출에 사치탕진에 월급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억지로 통과는 시켜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